별표 의역된 스크립트 별표 어느 날 아침 방에 들어섰지만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방금 들은 이름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늘 하던 대로 책을 펼쳐 있지만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지 않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까? 6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에게 이런 조용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기억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일상 속 습관과 뇌를 보호하며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시니어 헬스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아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맑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방식, 식사,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뇌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면 기억뿐 아니라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탓하거나 나이 듦을 농담으로 넘기지만 기억력 저하 뒤에는 종종 패턴이 숨어 있고 그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학을 실천해온 일본 최고령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존, 기억력 저하는 벌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죠. 올바른 습관은 뇌를 지탱할 뿐 아니라 뇌가 살아있도록 가르칩니다.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느끼는 조용한 좌절감이 바로 이거죠. 늘 하던 대로 책을 읽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예전처럼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요. 나이를 탓하기 쉽지만요. 맞아요. 존, 하지만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리듬과 휴식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죠.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이를 보았습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는 건 뇌가 고장 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집중력을 키워주던 습관이 이제는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기억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일상 속 패턴과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실천하며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2가지 간단한 일본식 의식을 공유드릴게요. 정말 기대되네요. 제 환자 중 한 분, 해롤드라는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책을 읽고 바쁘게 지내는데도 머리가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노력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가 믿고 따르던 일상 습관이 문제였죠. 저도 그런 두려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뇌를 지탱할 올바른 신호가 부족한 것뿐이죠. 오늘 그 신호를 바꿔보겠습니다. 기억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습관은 무엇이고 어떤 습관이 기억력을 되찾게 할까요? 첫 번째 습관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깊고 규칙적인 수면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기억은 깨어있을 때 형성되지 않습니다. 뇌가 쉬면서 조용히 우리가 배운 것을 엮어낼 때 만들어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기억의 작업실이에요.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67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동안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과 리듬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는 노폐 단백질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며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기억 저장도 중단됩니다. 자정에 잠들어 아침 8시에 일어나도 그 수면이 회복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뇌는 신체의 생체 리듬에 맞춰 작동합니다. 그 리듬이 어긋나면 정신적 이점이 줄어들죠. 특히 화면을 볼 때는 더 심해요.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지연시켜
누워 있어도 뇌가 휴식 시간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 빛은 뇌를 얕게 깨운 상태로 유지합니다. 특히 해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기억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뇌는 수면 단계를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건망증, 뇌 안개, 60에서 70대에 찾아오는 정신적 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개라는 표현 자주 들어요. 노인들이 피곤하지 않은데 머리가 흐려라고 말하죠. 그게 나이가 아니라 수면 리듬의 문제라는 건가요? 맞아요. 열악한 수면이 오래 지속되면 초기인지 저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낮잠을 자면서 리듬이 바뀐다는 거예요. 깊은 수면이 어려워진다면 기억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리듬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환경을 조정해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취침 1시간 전엔 조명을 낮추고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죠. 이제 명확해졌어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그 리듬이 깨지면 기억이 조각나죠. 그렇다면 수면 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 기억을 해치는 또 다른 습관은 뭘까요? 다음은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것, 바로 디지털 산만함입니다. 뇌는 집중하지 않은 것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앱을 바꾸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할 때마다 주의가 분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끊임없는 분산이 기억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뿐 아니라 주의가 얼마나 흩어졌느냐가 문제군요. 맞아요. 멀티태스킹은 효율이 아니라 침식이에요. 뇌는 주의를 전환할 때마다 재설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 노인들에게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인지 피로가 빠르게 쌓이죠. 그게 많은 걸 설명해 주네요. 노인들이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정신적으로 지쳤다고 말하는 걸 자주 들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과부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루 종일 자극에 시달리면 기억이 형성되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요. 흔들리는 책상 위에 글을 쓰려는 것과 같죠. 일본 문화는 이런 멈춤의 시간을 여전히 소중히 여깁니다. 화면 없이 차를 마시고 이어폰 없이 걷고 식사 후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정신적 회복이에요. 그런 고요함, 요즘은 드물죠. 그게 위험의 시작이에요. 깊이를 속도로 대체했으니까요. 소셜미디어는 도파민과 빠른 보상, 얕은 몰입으로 뇌를 채우죠. 하지만 기억에는 반복, 공간, 고요함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끊임없는 정보의 무게에 기억이 무너집니다. 뇌가 과도하게 자극받지만 영양은 부족한 상태군요. 그게 역설이죠. 정보는 계속 들어오는데 깊게 처리되지 않아요. 5분 전에 읽은 걸 읽는 건 건망증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 붙잡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방금 읽었는데 또는 그 이메일을 열었는데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나요. 정신적 체력이 약해지는 느낌, 내가 항상 켜져 있지만 날카롭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의가 이미 분산된 상태에서 뇌를 리셋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면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뇌는 진정한 연결을 통해 가장 깊게 리셋됩니다. 알림이 아닌 대화, 소음이 아닌 공유된 의미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어떤 연결이 기억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핵심은 뇌를 자극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되거나 외로운 노인들은 기억력, 언어 유창성, 처리 속도가 더 빨리 저하됩니다. 진정한 대화, 감정적 나눔, 심지어 가벼운 의견 충돌까지도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 느낌은 뇌의 공포 회로에서 스트레스를 줄여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운동과 정서적 지지가 동시에 되는 거군요. 맞아요. 누군가와 대화하며 듣고 반응하고 관점을 바꾸는 건 무심코 인터넷을 훑는 것과는 전혀 다른 뇌의 움직임을 자극합니다. 이런 교류는 해마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 연결을 유지해요.
일본에선 어르신들이 매일 차를 마시거나 콤파이 모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술의 방해 없이 기억을 단련합니다. 그런 습관이 정말 보호 효과가 있나요? 네, 장기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5에서 60%까지 높입니다. 뇌는 사회적 자극이 부족하면 문자 그대로 재구성됩니다. 영국 랑저투던의 연구에서 고립된 사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들보다 2년 동안 기억력 저하가 더 두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재연결로 기억력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재연결은 뇌의 인지 예비력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뇌가 손상을 입어도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사회적 유대가 강한 사람들은 병리적 변화가 있더라도 기억력을 더 오래 보존합니다.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스 홉킨스의 9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치매 발병 가능성이 27% 더 높았어요. 또 다른 분석에서는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약 31% 높인다고 했죠. 우울증이나 혈관 건강과는 별개로요. 정말 설득력 있네요. 이걸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웃을 만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고 독서 모임이나 미술 수업에 참여하세요. 일본의 커뮤니티 살롱에서는 어르신들이 대화, 차, 게임을 위해 모입니다. 주간 브리지 모임이나 토론 그룹도 기억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신적 역량이에요. 늦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연결을 시작하는 순간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고립이 깊을수록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수면, 디지털 산만함, 사회적 연결을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생님, 영양은 어떤가요? 뇌를 안에서부터 채우는 음식과 습관은 어떤 것들일까요? 뇌가 맑게 작동하려면 무엇으로 뇌를 채우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연료는 아니에요. 어떤 음식은 마찰을 일으키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것과 반응하는 것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균형과 품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먹는 거군요. 맞아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룬 노인을 위한 10대 슈퍼푸드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특정 음식이 약점을 되돌리고 균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다뤘죠. 오늘은 영양이 기억력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날카롭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맞아요. 다리가 튼튼해지는 음식이 기억력도 강화할 수 있다면 그건 효율적일 뿐 아니라 힘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까지 입력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뇌는 항상 배고프죠.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선택이 아니라 기억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뇌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한 번에 느끼지 못해도 이름, 맥락, 명료함을 잃기 시작하죠. 그건 영양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선생님 말씀의 힘은 비난이 아니라 깨우침에 있어요. 우리는 기억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지 않았죠. 예를 들어 초가공 식품이 많은 식단은 노인의 인지 저하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일본의 한 랑저투던의 연구에서는 생선, 채소, 해조류, 콩, 녹차가 많은 전통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도 뇌 위축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접시에 담는 걸 바꾸는 것만으로 구조적 손상도 늦출 수 있죠. 맞아요. 한 분석에서는 이 식단을 따른 여성들이 서구화된 식단을 따르는 이들에 비해 전체 회백질 위축률이 거의 절반이었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해부학적 사실이에요. 놀랍네요. 특히 기억력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매일 에너지의 2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료는 효율적이어야 해요. 정제된 칼로리가 아니라 통음식이 중요합니다. 정어리, 고등어, 잎채소,
발효채소는 신경전달물질, 혈류, 염증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해결책은 연구실이 아니라 부엌에 있어요. 맞아요. 장과 뇌는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죠. 수분 부족, 스트레스, 가공식품으로 소화가 망가지면 기억력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뿐 아니라 명료함을 소화하는 거군요.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안개, 정신적 체력 부족은 종종 나이가 아니라 몸이 더 나은 연료를 원한다는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아라고 말해요. 수면이나 스트레스를 탓하지만 음식은 매일 뇌에 주는 가장 꾸준한 입력이죠. 명료함을 되찾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포장된 식사를 통음식으로 바꾸고 저녁에 발효 채소를 추가하고 설탕 음료를 녹차로 바꾸세요. 그리고 하루를 수분 섭취로 시작하세요. 물도 기억의 도구거든요. 그건 치료가 아니라 선택이네요. 그 선택은 복리로 작용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여전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사고의 전환이죠. 뇌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면이 기억을 리셋하고 산만함이 기억을 깨뜨리고 연결이 기억을 재건하고 음식이 기억을 채운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100세가 넘도록 정신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작은 일상의식은 무엇인가요? 네, 존. 약속드린 대로 2가지 의식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매일 아침 누구와도 말하기 전에 향을 피우고 5분간 고요히 앉아서 숨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서구식 명상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 속에서 제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뇌에 부드러운 깨우침을 주는 것 같네요. 맞아요. 2번째는 매일 저녁, 기분과 상관없이 손으로 감사 편지를 한 장 씁니다. 한 사람, 한 이유면 충분해요. 이건 저를 연결 속에 묻고 작은 것에도 좋은 점을 찾도록 뇌를 훈련시킵니다. 신경과학에선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단어가 생기기 전 우리는 그냥 감사라고 불렀어요.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억을 형성하는 거죠. 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연습은 작업 기억과 수면을 개선하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정신적 혼란을 줄입니다. 이 2가지 의식, 존재와 감사, 하루 10분도 안 걸리지만 제게 수십 년을 준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하고 열려 있으면 기억은 데이터가 아니라 지혜로 흐릅니다. 기억을 지혜로 보는 관점, 정말 새롭네요. 지혜는 소리치지 않아요. 고요 속에서 찾아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뇌를 보존할 뿐 아니라 기쁨, 연결, 배움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배운 건 날카로움이 단지 뉴런과 영양소에 관한 게 아니라 리듬, 주의, 의미로 하루를 맞이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듣고 계신 분들 댓글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으로 10대 슈퍼푸드 에피소드를 추천드립니다. 별표 문자수 별표 약 2500자, 원본과 유사한 길이 유지.